요리의 시작, 식재료. 우리는 식재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탐험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 식재료 탐험가들. 식재료의 탄생부터 몸에 좋은 의학 정보, 맛있는 요리까지 본격 요리 토크쇼 대식가들 시작합니다. 맛있는 요리의 시작, 그곳엔 건강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땅에서 나는 귀한 식재료를 찾아 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스페셜 탐험가를 모셔봤습니다. 들어주세요. 별이 보여, 별이 보여. 오늘의 스페셜 탐험가, 세계가 인정한 한식 실력자 권우중 셰프. 전 세계적으로 미슐랭 그 별을 받은 레스토랑이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이제 레스토랑의 가치를 평가하는 뭐 기준이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아주 국제적으로 공인된 아주 영예로운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식가가 오늘 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늦게 나오셨어요. 이제야 나오셨어요. 탐험지는 제일 먼저 가셨는데. 6개월 동안 준비하고. 네, 숙성된 출연자. 오늘 아이템이랑 네. 잘 어울리네요. 오늘 식재료가 이 숙성과 또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탐험 식재료. 시작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짠 냄새가 네. 납니다. 네, 하나, 둘, 셋, 짠! 와! 된장. 된장입니다. 오늘의 탐험 식재료, 우리 밥상에 절대 빠지지 않는 한식의 기본이자 뿌리, 발효과학의 깊은 맛을 가진 된장입니다. 아시아에 숨겨진 비밀. 바로 된장입니다. 조선시대 선조들이 먹었던 된장 향토 요리는 과연 어떤 맛이었을까요? 이거 밥 다 먹어도 돼요? 두 공기 먹을 수 있어. 작은 콩이 구수한 된장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년. 식재료 탐험에서 발효과학의 미학, 된장의 탄생 과정을 알아봅니다. 오, 맛있어. 어째 이게? 그리고 대식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별미장과 권우중 셰프가 선보이는 된장 소스 활용 요리까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된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향기가 정말 힘이 있는 향기네요. 왜냐면 스튜디오 안이 그냥 금방 이 된장 냄새로 그러니 가득하잖아요. 냄새가 너무 강해서 네. 이거를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이름으로 불렀다면서요. 기록에 보면은 중국에서는 이 된장이 그냥도 구수하지만 끓일수록 더 구수한 맛이 난다. 아, 이것은 고구려 사람들이 많이 끓여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이것의 그 구수한 냄새, 맛을 갖다 고려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음식 디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초의 한글 줄이셨는데 거기에 된장이라는 한글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 그때. 근데 제일 초기에 그 된장은 지금의 우리 간장하고 된장을 가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막장 같은 것들 된장하고 간장을 가르지 않은 그런 형태의 걸쭉한 걸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요리인류 촬영하면서 코펜하겐에 있는 노마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 이제 르네 제피라는 그 셰프를 인터뷰했는데 지금 연구하는 게 있다. 뭔지 아냐? 바로 메주다. 오. 한국의 된장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는 그냥 매일 먹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된장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된장을 5가지 덕으로 표현한 게 있다면서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단심인데요. 된장은 다른 어떤 식재료랑 섞여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둘째가 항심입니다. 오랫동안 상하지 않는다. 또 이제 불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린 것이나 아니면 이제 뭐 기름진 것의 맛을 중화한다. 그리고 이제 선심이라고 해서 매운 맛을 이제 부드럽게 한다. 그리고 화심, 어떤 음식과도 이제 조화를 이룬다. 궁에서는 그러면 주로 어떻게 드셨나요? 된장 좋지.
어떤 된장인가 절미 정말 절세미인이라는 절자에다가 만미자겠죠. 절대의 맛을 가진 된장 조치를 끓여서 올렸다. 그리고 장떡. 이제 우리 보통 우리 민가에서들은 장떡이라고 그래서 찹쌀가루에다가 된장을 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석쇠에 구워서 먹었죠. 먼 길을 갈 때 그거를 또 쌓아서 가져가서 비상 음식으로 드시기도 했다. 된장 향토 요리 만들어 볼까요? 먼저 절미 된장 조치입니다. 다진 소고기와 표고버섯을 준비하고 파, 마늘, 생강, 설탕, 참기름을 넣어 재료들과 잘 섞어줍니다. 뚝배기에 참기름을 약간 두르고 준비한 재료를 살짝 익혀주는데요. 그 다음 채걸은 된장물을 자박하게 붓고 끓입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파와 고추를 넣어 마무리하면 고종과 순종의 수라상에 올랐던 된장 조치 완성입니다. 다음은 서민들의 된장 요리 장떡입니다. 찹쌀가루에 다진 소고기와 된장, 파, 참기름을 넣고 잘 섞고 되직하게 반죽합니다. 동그랗고 도톰하게 모양을 잡은 후 기름을 두른 팬에 약한 불로 지지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석쇠에 굽기도 했다고 하는데 선조들의 구수한 된장 요리 완성입니다. 절미 된장 조치옵니다. 오늘 이렇게 국장님도 너무 잘 어울리고. 밥 위에 이렇게. 야, 맛있겠다. 야, 정말 절미하다. 된장과 표고와 소고기가 합쳐진 세 가지의 그 삼합장 할만한데요. 맞아요. 네. 이거 밥 다 먹어도 돼요? 네. 두 공기 먹을 수 있어. 자, 이번에는 장땡이. 네, 장땡이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맛있어요. 장땡이는 서민의 음식이었고 그다음에 이 조치는 국민 음식이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된장하고 버섯 이런 걸로만 그래비를 해도 그렇죠. 고기 맛하고 아주 비슷한 맛이 나고 그래서 아마 예전부터 또 더 된장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일반인들이. 느낌이 있어요. 임금님과 일반 백성 모두 사랑했던 전통 된장조리였습니다. 정 약사님 어딜 다녀오셨나요? 또 장하면 생각나는 곳 중에 하나 바로 전라북도 순창. 고추장이 그게 딱 제가 떠오르는데. 가니까 한옥에 딱 어머니하고 아들이 그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콩을 딱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삶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 탐험지는 전통 장료로 유명한 전라북도 순창입니다. 정재훈 약사가 찾은 곳은 전통 장의 역사를 잇고 있는 순창의 민속마을이었는데요. 콩 삶는 향기를 따라 간 곳에서 생산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우, 이게 좀 맵긴 한데 냄새 너무 좋아. 아, 네. 제 어머님이시고요. 아, 네. 아들인데. 시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손자 3대 이어 된장을 만든다는 생산자 가족. 오늘은 특별히 대식가들을 위해 전통 방식으로 매주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창이 예로부터 이 장을 만드는 걸로 유명해진 어떤 그런 이유가 있나요?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햇볕이 좋아서 이 장이 다 발효가 잘 돼서 맛있는 장이 될 수 있어요. 맛있는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물에 불린 메주콩을 가마솥에 넣고 6시간 이상 삶아야 합니다. 콩을 삶을 때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바닥에 깔린 콩이 타지 않도록 중간중간 저어주어야 하는데요. 콩을 불리고 삶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콩 단백질이 잘 분해된 맛있는 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6시간의 기다림 끝에 콩이 삶아졌는데요. 이제 콩을 찧어 메주를 만들 차례입니다. 콩을 찢는 단순한 과정에도 선조들의 대단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콩이 한 30% 정도는 모양이 잘 나있도록 적당히 잊혀줍니다. 왜냐하면 다 빠진다고 해서 발효가 더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한 30% 정도 남겨놔야 발효가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거죠. 덜 빠진 콩은 메주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틈을 만들어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고 단백질의 발효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양이 많네요, 생각보다. 마르면은 수축해서 좀 작아집니다. 이제 네모 반듯한 메주 모양을 만들 차례인데요. 주로 메주 틀을 사용하지만 집집마다 크기와 모양은 다르기도 합니다. 잘 빚은 메주는 표면에 수분이 마르도록 2, 3일간 겉 말림을 하고 2, 3달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두면 몸에 좋은 곰팡이를 피웁니다. 이게 뭐 하는 과정이죠, 지금? 이거 2, 3개월 말린 거거든요. 아. 말려서 띄워가지고 깨끗이 물에 씻어서 이제 차곡차곡 쟁여가지고 장을 담는 과정이거든요. 잘 띄운 메주는 곰팡이를 깨끗이 씻어낸 후 항아리에 담고 천일염으로 만든 염수를 부어줍니다. 만드는 재료와 방법은 같지만 집마다 다른 맛을 내는 것이 된장의 매력. 바로 이 씨간장에 따라 된장의 맛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3대를 이어온 생산자 역시 20년 이상 내려온 씨간장을 넣어 된장을 만듭니다. 집집마다 이제 네. 장의 맛은 다 다른데요. 네네. 저희는 이제 저희의 고유의 맛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시간장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담는 방식 겹장을 담는다고 하거든요. 겹장을 담고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불순물과 냄새 제거를 위해 참숯과 말린 고추, 대추를 넣습니다. 이렇게 석 달간 숙성시킨 후 메주를 분리해서 6개월간 더 숙성시키면 된장이 완성됩니다. 담근 지 1년, 2년, 3년 숙성이 된 된장을 또 맛을 봤습니다. 차이가 어떤가요? 어때요? 일단 눈으로 딱 봤을 때 이 색깔이 달라요. 더 진해집니다. 발효를 오래 시킨 걸수록. 1년이 된 된장도 맛있는데 짠 맛이 조금 더 강하다고 강해지나? 느껴진다면 2년, 3년으로 가면서 맛이 좀 더 복합적이고 복잡한 그런 맛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짠 맛이 살짝 이제 약해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복합적인 풍미가 싹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3년 된 된장 같은 경우에 맛이 조금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강렬한 풍미가 있어요. 요즘에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된장은 네. 그냥 예전 전통의 맛이 아니고요. 네. 전통의 맛 더하기 더 깨끗해지고 더 맛이 풍부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의 맛이지만 네. 또 더 새롭게 발전된 맛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전통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전통 장류하고 이렇게 또 대량 장류하고 차이점들을 좀 여러 소비자분들이 알아가지고 전통 장류를 많이 좀 선호하고 좀 이렇게 한 번씩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아들이 이걸 좀 제대로 하려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식품 쪽을 공부하려고 공부해서.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졸업을 했어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보기 좋았어요. 권호중 셰프는 어디 다니셨나요? 네, 저는 양평을 갔다 왔습니다. 된장이 만들어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에 양평을 갔다 왔습니다. 이런 방법 없습니다. 된장은 1년 농사라고 합니다. 만드는 과정뿐 아니라 숙성도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탐험과 권우중 셰프가 찾은 곳은 경기도 양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 오자마자 콩 삶는 냄새가 그러죠. 엄청나게 나는데요. 탐험지에 들어서자 엄청난 양의 항아리가 눈에 띄었는데요. 김광자 생산자는 직접 재배한 콩과 인근 지역에서 수매한 메주콩으로 된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는 지가 벌써 오래됐으니까 저희가 거의 올해 27년 차인데 거의 한 30년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아리 10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000개가 됐어요. 햇빛과 바람으로 숙성해야 하는 된장. 장독대를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요 틀도 자체 제작하신 것 같아요. 이 100개까지는 되더라고요. 근데 100개가 넘어가고 200개, 300개 됐다 보니까 다 열어놨다가 오늘같이 이런 날 비 올 때 갑자기. 오전에 해가 쨍쨍 나잖아요. 그럼 항아리 열어놔야 되잖아. 네. 그럼 다 열어놨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져. 그러면 막 덥다가 보면 한쪽에 다 젖어. 미처 손이 못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게 이 유리를 생각을 한 거예요. 된장은 충분한 햇빛을 받고 시원한 공기를 통해 맛있게 익어갑니다. 위에 소금을 두껍게 깔아두면 벌레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김광자 생산자가 대식가들을 위해 현미 누룩으로 만든 누룩장을 선보였는데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뒤에 끝맛에 좀 다른 맛이 오네요. 확실히. 이제 여러 가지 장을 맛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누룩장이라고 누룩장. 네, 누룩을 넣어서 빚은 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맛보고 오늘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맛을 한번 맛을 볼까요? 볼까요? 아주 짜고 그리고 단맛이 조금 있네요, 네. 진짜. 이 색깔도 그렇고 단맛도 그렇고 이게 다 밀가루의 영향이에요, 보니까. 순창에서 가서 맛본 된장하고는 맛이 달라요. 순창에서 먹었던 된장은 비슷한 감칠맛이지만 쫙 퍼지는 맛이 있는데 요거는 가운데 된장을 집어넣은 부분에 머무네요. 그거는 아마도 콩의 차이가 또 많이 날 겁니다. 예, 콩의 그러니까 차이가. 작은 그런 산자락 콩들이 굉장히 진한 그 가운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주를 만드는 콩의 종류와 재료에 따라 된장은 다른 맛을 가지는데요. 색다른 맛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된장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만난 황수연 생산자는 올해로 10년째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된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바라 현미, 쥐누니콩, 마 등 독특한 재료만큼 각기 다른 색을 가진 된장이 눈에 띕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에 좀 맞춰서 하고 싶었던 게 가장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다람이 된장 같은 경우는 색도 좋고 많이 짜지도 않은 게 이제 현미를 첨가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은 또 기능성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에서 마나 이런 또 이제 콩에서도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지느니 콩으로 된장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의 특성을 그대로 가진 이색 된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뿌리 된장. 늘 먹는 황금빛 된장 외에 전국 각지에 다양한 특징을 가진 이색 된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깜짝 놀랄 별미장의 등장. 식탐 실험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별미장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140여 종이 된다는데요. 그 별미장은 그 다른 방식으로 띄우거나 재료를 아예 다른 걸 쓴다거나 그리고 속성적이라 그래가지고요. 장이 떨어졌을 때 장이 없으니까 중간에 먹는 속성장들이 있어요. 청국장 같은 속성장 중에 하나고요. 청국장 좋죠. 청국장 아, 빨리 그것도 만들어서 그럼 별미장이에요. 빨리 만들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3, 4일이면 띄워지니까. 유래설 중에 하나는 전쟁터. 전쟁할 때 장을 오래 담글 수가 없잖아요. 급하게 담가야 되니까 담근 거다 그냥 급하게 전국 싸울 절자를 쓰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요. 전쟁이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전국의 별미장이 다 모였습니다. 네, 와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제일 먼저 여기 서울지방이에요. 서울은 궁도 있고 사대부집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호화로운 호사스러운 장이지요. 지합청서 그 생활 백과사전에 보면은 네. 어육장은 하늘과 이 땅과 바다와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대단한 장이라고 써 있는데 정말로 쇠고기에 살코기, 바다에 뭐라면 민어, 또 강 있는 데에 숭어. 그다음에 또 육지에 꿩이나 닭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돼 있죠. 어육장부터 마셔볼까요? 안에 뭐가 꽉 차 있어요. 오, 어우,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여러 가지 육회 공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진짜 맛이 맛있네요. 오묘해요. 약간 짜기도 하면서 야, 바다의 맛도 느껴지는 게 약간 비릿하기도 하면서 네. 천지의 맛이 다 있는 거죠. 이 그러네요, 안에. 진짜. 네. 시금장이라는 거예요, 시금장. 시금장. 시금장인데 보통 그 등겨장 이렇게 부르는데 등겨? 등겨가 왜냐면 들어가네. 보리 등겨. 보리 등겨. 보리가 여기 등겨? 그렇죠. 그 등겨를 이렇게 돼지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불에 구워요. 구운 네, 거예요? 구운 다음에 말려 그거를. 아. 가루를 낸다면요. 보리밥하고 메주가루 섞어가지고 거기다 물엿하고 소금을 넣어가지고 발효시키는데 이게 속성장이에요. 보리는 보리 등겨 가지고 만들었던 아주 그 서민들이 먹던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된장이 있는데 저거 된장 맞아요? 저는 메시드 포테이토인 줄 알았어요. 으깨는 이건 이제 비지장이라고 하는데요. 비지장. 두부를 하고 남은 그 비지를 숙성해서
이제 발효시킨 다음에 먹는 겁니다. 강원도 전통장으로 막장이라고 하는데요. 기름에 삭힌 보리쌀에 이제 메주가루랑 소금을 넣어서 만드는 장입니다. 그래서 된장하고 간장을 분리 안 한 거를 막장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강원도 스타일의 막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저기 있는 거는 지금 열무김치처럼 보이는데 저건 된장 어우, 맞나요? 열무김치. 된장 맞나요? 열무김치 아니에요. 된장이에요. 전라도 쪽에. 전라도 쪽에 이제 집장이라고 하는데 네. 고춧가루 들어가고 네. 메주가루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잎 그다음에 무말랭이 무말랭이. 가지 가지? 네, 가지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갖은 재료를 넣고 발효를 시킨 장입니다. 숙성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건 너무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안 되고요. 네. 딱 9일. 9일.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네. 네. 야, 집장. 진짜 궁금해요. 아주 궁금해요. 오, 맛있어. 야, 이거는 진짜 입맛이 이건 진짜 맛있네요. 맵고 달달하고 톡 쏘는 그 짠맛까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느껴지면서 야, 저는 된장에 이렇게 다양한 맛을 가진 건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가 뭐 프랑스 치즈 종류 다양하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먹는 된장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지는 정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식재료 탐험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생산지에서 생산을 위해 힘쓰시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가까운 곳에도 생산자 한 분이 계세요. 네. 모르셨죠? 등잔 밑이 어둡죠? 등잔빛이 어두웠네요. 그럼 배추 농사를 왜 시작하신 거예요? 요리하는 셰프들은 무대 위에서 이 조명을 받는 대부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실은 그것이 있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시간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조금이라도 좀 체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 텃밭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배추 한 40포기를 40포기? 어디서 했냐? 가깝습니다. 여의도에서. 바로 노들섬에서. 서울 도심 속에 숨겨진 보물 노들섬. 한강대교 아래 자리 잡은 노들섬은 2012년부터 도시 텃밭으로 변신했는데요. 토지를 분양받은 시민이면 누구나 도시 농부가 될 수 있어 매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배추를 심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주실 줄 알았어요, 평수를. 근데 정말 요만큼을 그렇죠. 주시더라고요. 어따 요 정도예요? 테이블? 그래서 내가 많이 줬네. 이건 좀 너무 작지 않나 속으로 마음을 그렇게 먹었는데 일을 시작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넓으냐. 요만한데. 요리하는 PD 이욱정 탐험대장이 농사에 도전했습니다. 네. 늦여름에 심어 가을에 거두는 배추를 키워보기로 했는데요. 생각보다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자, 직접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배추 농사의 시작은 땅 고르기입니다. 쇠사랑으로 땅을 깊게 파야 수분,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돼서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데요. 기록적인 더위에 모두가 힘겨워했던 지난 9월. 초보 농부에게 농사의 첫 단추인 땅 고르기는 무척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어느새 정갈한 텃밭이 탄생했네요. 딱 밭을 일구고서 바로 이제 모종을 심어야지. 딱 그리고 모종도 준비해 갔거든요. 갔더니 안 된대요. 왜냐하면 비료 주고 일주일은 있어야 된다. 농사의 기본은 기다림. 작은 텃밭이지만 건강한 식재료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땅도 힘을 비축할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요. 땅에 비료를 뿌리고 일주일 뒤 배추 모종을 심기 위해 다시 노들 텃밭을 찾았습니다. 모종을 심을 때는 먼저 30cm 간격으로 흙을 파고 그 위에 물을 충분히 뿌려서 모종을 심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더위에 농사를 시작하니 물이 더 귀하게 느껴졌는데요. 이제 모종을 심을 차례입니다. 이욱정 PD가 준비한 배추 모종은 모두 40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또 힘이 없어. 물을 충분히 준 땅에 모종을 올리고 흙을 잘 덮어 고정해주면 됩니다. 잎사귀 하나라도 떨어질까 손길이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석 달 동안 주인의 발소리 들으며 속이 꽉 차게 잘 자라길 기대해 봅니다. 모종을 다 심었어요. 모종을 심고서 그 이후에는 이제 가끔씩 가서 물을 줬죠. 40포기 심었는데 하지만 수확하러 갔는데 몇 폭이 나왔어요? 20포기. 아, 절반의 성공을. 네, 절반이에요. 절반인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노들섬의 가을이 왔습니다. 도시 텃밭인 노들섬 곳곳에서 작물 수확이 한창인데요. 초보농부 이욱정 PD가 수확의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순간입니다. 배추가 원래 먹은 것도 좀 많네요. 아이고, 아유 이거는 안 되겠어요. 에휴, 잘르나 마나네. 이거 농부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유, 농부가 게으르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 배추 한 포기를 기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 정말 생산자분들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키우셨는데요? 야, 잘 키웠어. 잘 키웠어. 이 겉에 거는 다 뜯어냈어요. 그래요? 네. 재료 본색 요리하실 거니까 이 배추 가지고 맛있는 거죠. 배추를 활용한 요리 활용해 네, 부탁드립니다. 난 집에 가서 배추국 끓여 먹겠습니다. 이 귀한 배추 생산자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네,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먹는 된장의 화려한 변신. 구수한 된장과 닭고기, 배추를 이용한 권우중 셰프의 재료 본색. 오늘 할 요리는 집에서도 이제 해 먹을 수 있는 좀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닭고기를 된장에 마리네이드 해가지고 구워서 아까 그 이육정 PD님이 직접 기르신 이 배추 그리고 향기 나는 풀인 고수를 넣은 배추 고수 무침을 곁들이는 요리입니다. 네. 먼저 닭고기를 재울 된장 소스를 만듭니다. 된장 자체가 좀 짜기 때문에 좀 이걸 중화시켜줄 단맛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설탕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쌀조청을 소스의 기본인 된장에 간장을 조금 넣고 단맛을 더해줄 조청과 맛술, 잡내를 잡을 청주를 넣고 잘 섞습니다. 액젓을 조금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발효식품이라서 여러 가지 발효식품이 만나면 더 폭발적인 맛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쓸 때마다 여기다가 참기름을 좀 넣어줍니다. 닭고기는 칼집을 낸 뒤 된장 소스에 담고 상온에서 한두 시간 재워두면 되는데요. 냉장고에 넣어둘 때는 6시간 정도 재워주면 맛이 더 좋습니다. 고기는 안전하죠. 그럼요. 걱정하는 닭고기는 분도 있지만. 왜냐면 우리가 충분히 가열을 해서 먹기 때문에 5분 이상 가열하면 세균들이나 바이러스는 다 사멸이 되고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굽는 거보다는 뭐 끓여서 먹는 걸로 요리를 하시면 진짜 완벽하게 방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추는 이렇게 얇게 좀 썰어줍니다. 소스가 고기에 배어들 동안 요리에 곁들일 배추 무침을 준비합니다. 배추는 1cm 길이로 얇게 썰어주고요. 배추가 좀 더 억세고 간이 덜 배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는 양념의 반 정도를 미리 넣고 살짝 먼저 묻혀주고 나중에 고기가 다 익은 다음에 같이 묻혀주는 게 좋습니다. 얇게 썬 배추에 고춧가루와 간장, 액젓을 넣고 단맛을 내는 매실청과 고소한 들기름을 넣어 양념이 배도록 살짝 섞어둡니다. 프라이팬에 붙지 않게 오일을 살짝 둘러주고 된장 소스에 재워둔 닭고기는 팬에 넣고 중간 불에서 익히는데요. 앞뒤로 3, 4분씩 익혀줍니다. 팬 위에 뚜껑이나 다른 프라이팬을 덮어주면 안에서 열이 머무르며 겉이 타지 않고 속까지 익는 오븐 효과를 낸다고 하네요. 빠져 안 나갈 수가 바싹 굽네요. 네, 조금 더 냄새가. 된장과 간장의 향이 진짜 그러니까. 달달하면서 거기 기름 향을 넣어가지고 지금 날라오고 있어. 토치를 이용해 표면을 구워주면 고기에 불맛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닭고기는 한입 크기로 자르고 그릇에 담는데요. 이대로도 맛있지만 아직 요리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배추 무침에 들어갈 고수는 찬물에 담근 뒤 줄기를 제거해 준비하고요. 미리 묻혀둔 배추에 고수를 넣고
고춧가루와 액젓으로 간을 더해 버무린 뒤 닭고기 옆에 곁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잣을 더해주면 은은한 된장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된장 팔락닭 완성입니다. 오늘 간단한 요리지만 된장을 이용한 요리를 완성해봤습니다. 된장이라는 그 좋은 이 식재료를 그냥 찌개나 국에 너무 한정하지 말고 다양하게 육류나 생선이나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의외로 더 되게 맛있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맛을 될 것 볼까요? 같아요. 네. 데리야끼 같은 거 많이 먹는데 네. 이 약간 겉절이 같은 우리 배추하고 샐러드 같이 먹으니까 아삭아삭하면서 달짝지근하면서 고수가 또 정말 이게 신의 한 수네요. 고수가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는 소스라고 하면 서양적인 거를 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양념장이 소스인데 그쵸. 거기를 어떻게 조금 된장을 넣고 하면은 정말로 이렇게 농도가 있는 소스가 되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런 거를 한번 봄으로써 한번 시도하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하고 싶고요. 또 직접 생산지에 가서 네네. 이 된장을 만드시는 생산자분들을 만났잖아요. 네. 셰프들이 또 바쁘기도 하고 그러기가 참 어려운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생산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저는 그 식재료가 중점인 방송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대식가들도 출연하게 됐는데요. 되게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된장을 탐험해보고 나니까 야, 이게 된장이 없으면 진짜 한식이 없겠다. 한식의 기본은 이 장류, 그 중에서도 된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